제7회 합천군 초청 한중일 중화 타이페이 영재 바둑대회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백성호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의 최강 영재를 가리는 하찬석 국수배에서 문민종 초단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선배 영재들을 상대로 정말 파괴력 있는 바둑을 선보였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대형 신인이 나타난 것처럼 아주 좋은 바둑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은 각국 영재들이 출전하는 만큼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대회인지 선수 소개와 함께 정보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합천군 초청 한중일 중화 타이페이 영재 바둑 대결입니다. 합천군이 주최하고요. 한국기원이 주관을 맡았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자 동률 시에는 승자승이 되고요. 네, 3자 동률 시에는 공동 우승이 되겠습니다. 우승 상금은 500만 원이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4도 3회, 덤은 6집 반입니다. 자,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민종 초단이 출전을 했고요. 네, 중국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천하오신 3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세키 고타로 2단, 그리고 중화 타이페이에서는 라이진프 3단이 출전을 했는데요. 자, 1회전에서는 오늘 바로 한국의 문민종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선수들이 아무래도 영재인 만큼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낯선 이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이 선수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그 나라의 차세대 기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측하고 바둑을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문민종 선수가 좀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국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꽤 의연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들어가기 전에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잘 두라고 했더니 네. 이 국제대회를 몇 번 참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 육상군에 있으면서. 네, 과연 문민종 선수가 오늘 활약을 하면서 한국이 2연패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합천군 초청 한중일 중화 타이페이 영재 바둑 대결입니다. 자, 1회전에서는 중국의 천하오신 3단, 그리고 일본의 세키 고타로 2단이 대결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의 박현수 선수를 이기면서 얼굴을 나타내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최하위에 머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좀 경계해야 할 선수인 것 같고요. 자, 일본의 세키 고타로 2단 2017년에 입단을 했고, 자, 이 대회는 이번이 첫 출전입니다. 네, 일본도 최근에는 영재들 많이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바둑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자, 문민종 초단은 바로 옆자리에 자리를 해 있네요.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40초 초읽기 3회입니다. 자, 문민종 초단은 중화 타이페이의 라이진프 3단과 오늘 1회전을 펼치겠습니다. 오늘은 나종훈 8단이 심판장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017년 제18회 영재 입단 대회를 통과를 했고요. 자, 이번 7회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맞서는 중화 타이페이의 라이진프 3단입니다. 2016년도에 입단했는데 벌써 3단이 된 거 보면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하찬석 국수배와 같은 대국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천하오신 선수가 좀 가장 체격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눈매도 매섭게 생겼죠. 승부사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천하오신 선수인데요. 네. 자, 오늘은 문민종 초단이 100번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자, 라이진프 선수가요, 지금 세 번째 수부터 바로 3-3에 침입을 했네요. 네. 요즘은 한국, 중국뿐이 아니고
뭐 이 중화 타이페이도 역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인기는 여전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제 3차계 라이징프 선수 3-3에 들어갔습니다. 자, 문민중 초단 2019년 12승 6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이 전체 다승 4위 그리고 전체 승률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뭐 최근에 문민정 선수 어떻게 보면 뭐 흔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요즘에 기세가 물이 올랐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한 칸 뛰는 수는 네, 축이 유리할 때 쓰는 수법이죠. 축이 유리할 때만 둘 수 있는 수법인가요? 예, 그렇죠. 만약에 이 돌이 여기가 만약에 백돌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고 막을 때 끊고 올 때 단수 치고 따낼 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축을 잡히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 돌이 흑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둘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수로는 또 미는 수도 있고 나를 더 달리는 수도 있고 지금 한 칸 뛰는 수도 있고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은 찌르고 나올 때 한 번 더 밉니다. 그리고 나올 때 여기를 끊습니다. 이제는 이를 잡지를 못해요. 이렇게 잡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따내고 이렇게 됐을 때 이교환과 이교환이 굉장한 득이죠. 아, 흙이 굉장히 손해를 본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흑도 내 이쪽을 잇게 되는데 그때 여기 머리를 갖다 붙이고 올 때 맞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가 정석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손을 빼고주는 방법도 있겠죠. 네, 문민중 초단은 좌상귀를 선택을 했고요. 네. 착점을 하자마자 라이준프 선수도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아마 라이징프 선수 흙으로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겠다고 미리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이 보입니다.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 포석은 많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포석에서 시간을 별로 안 쓴다는 것이 장점이죠. 네. 예전에는 포석에서 보통 갖고 있는 시간의 반 이상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한 5분의 1도 채 안 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포석에서. 자, 문민중 초단도 속기하면 전혀 뒤지지 않거든요. 네. 지인 같은 경우는 100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지키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그냥 이렇게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지키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받는다면 좀 일반적인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은 흙은 아마 이쪽을 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반의 모양을 별게 없게 만들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중화 타이베이의 라이준프 3단. 자, 대만의 신예 기사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지난해 출전했던 이 쉬하옹 선수는 영재 바둑 대결에서 3위에 머무른 바가 있고요. 네. 하지만 그 당시에 시아홍 선수는 좋은 성적을 냈었죠. 네. 중국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네. 이 하천석 국수배 이 대회가 지금 4개국 대회가 되면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타이페이나 이 4개국에서 이 대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이 대회에서 입상자들이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천하오신 선수는 벌써 작년부터 이 중국 파동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을 봐서 이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사람들이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앞으로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성적을 낼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천하우신 선수는 갑조리그에도 출전을 할 만큼 상당히 강한 선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대회에선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좀 절치부심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지금 뒀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쪽을 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 끊었네요. 이건 흔치 않은 방법인데. 네. 네, 지금처럼 뜨는 것도 정석의 일부분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3단 들어왔을 때 맞고 밀었을 때 2단 젖혔으면 똑같은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되기가 좀 싫기 때문에 밀고 끊고 갖다 붙이는 수를 많이 두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이 이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흑이 입장에서는 지금 라이진프 선수 흑이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들어가지 않을까 저 생각해요. 네. 보통 그냥 미는 것이 제일 보통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둬 놓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미는 것이 제일 보통이지만 지금 두는 이 기사의 성격을 봐가지고 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뭐 이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좌하기에서 지금의 백진행은 이 흑의 의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백의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지금의 진행이요. 네. 오히려 이 흑의 허를 찔렀다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해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라이진프 선수가 시간을 들이고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인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상대방이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밀고 나올 때 붙이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결국은 흑은 실리가 되고 백은 세력이 되는데 그 세력 속에 한번 퐁당 뛰어 들어가 가지고 타개하는 걸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민정 선수가 그 허를 찔러 가지고 네, 그냥 같이 실리로 나가 봅시다. 이렇게 나간 것 같이 또 보입니다. 이번에는 걸쳐가는 선택입니다. 네. 뭐 이렇게 걸쳐간다면은 이제 백은 보통은 이런 정도를 받으면 제일 보통이죠. 이런 정도를 받으면 제일 보통입니다. 요즘에는 걸쳐갈 때 손 빼는 것이 많이 유행인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손을 빼게 되면 양협공이 이쪽으로도 기분이 좋고요. 이쪽으로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은 받아두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받는 걸로는 이렇게 협공 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협공 가는 것도. 협공을 가게 되면 나오고 올 때 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네, 이렇게 받는 것이 제일 보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제가 처음에 제 일감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흑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쪽을 빨리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수로서는 흑이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걸쳐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둬서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밀게 되면은 이 모양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돌로서 이쪽으로 걸쳤기 때문에 지금처럼 받은 것은 전혀 불만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모양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바로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많이 나오는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젖히고 또 젖히고 단도 치고 나올 때 있고 놓을 때 한 번 더 밀고 늘든가 아니면 이수와 요수는 상략을 하고 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밀어가겠죠, 이제요. 밀고 두면은 뭐 들이대고 그냥 안 두게 되면은 이렇게 밀어가는 모습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AI가 만들어낸 또 대표적인 정석 중 하나죠. 그렇죠. 이 정석을 AI가 이 정석을 만듦으로써 날짜를 받았을 때 예전에는 거의 날짜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산을 받으면 두 칸을 벌리는 정석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정석은 영원 불멸의 정석일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AI가 대단한
아주 힘을,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민종 초단은 지난 2017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제가 첫 대결을 언제 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2017년 3월 27일에 이 프로로서 첫 대국을 펼쳤더라고요. 네. 거의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올해 또 3월 27일이 되면 딱 만 2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네. 그날은 아마도 이 중국의 천하오신 선수와 대결을 펼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문민정 선수는 그 국가대표실에서도 그 코치들이 얘기하기를 상당히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신. 네. 그게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하는 얘기인데 이 문민정 선수를 보면은 그 문민정 선수의 그 하루하루가 이 바둑 두는 날의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민정 선수의 그 스승이었던 이용섭 팔단은 이 선수가 어릴 때 우리 도장에 왔었는데 제가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느는 속도가 굉장히 놀랍다. 그래서 자신도 굉장히 내 제자지만 놀랍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바둑을 보면서 첫 판 둘 때하고 두째 판 둘 때하고 바둑 둘 때 모습을 보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잘만 크면은 제2의 신진서 신민주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겠죠. 우리는 아무리 칭찬해줘도 본인이 안 하면 소용이 없죠. 네. 네. 문민종 초단 하면 또 이 속도에도 굉장히 일가견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 놓고 단수 치고 놓고 잡고 이걸 단수 치면 손을 빼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쪽으로 가는 바둑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역시 생각해봐야 네 이것이 보통 무난하다 하고 본 것이죠. 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참고도 있죠. 여기서 백이 이 선으로 가만히 넣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밀고 넣느냐, 아니면 밀어만 놓고 또 손 빼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좀 왜소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문민정 선수는 2003년생입니다. 그 라이진포 선수는 2002년생이고요. 네, 2002년생이죠. 네, 두 기사는 나이는 문민정 선수가 한 살 더 어립니다. 이번에 출전한 이 4명의 선수들 중에서 세키 고타로 선수, 일본의 선수가 가장 나이가 많고요. 네, 중국의 천하오신 선수가 2004년생으로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키 고타로 선수가 2001년생, 라이준포 선수가 2002년생, 문민정 선수가 2003년생, 천하오신 선수가 2004년생이죠. 네. 1, 2, 3, 4입니다. 그런데 2004년생의 천하오신 선수가 얼굴 생김새로 봐서는 제일 나이가 들어 보여요. 아주. 네, 키도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둑 프로기사 같지가 않고 꼭 운동선수 같이 보입니다. 자, 문민종 초단이 이 좌상기 선택을 좀 잠시 보류를 했고요. 네, 그리고 3-3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백에 두는 방법은 이 붙이는 수와 치받는 수,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이쪽 치받는다고 한다면은 맞고, 네,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때 이제는 흙은 손을 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젖히고 놓을 때 치중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젖히고 놓을 때 이쪽을 끊는
이런 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잡느냐, 이걸 잡느냐, 이걸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자, 문민종 초단은 치받고 젖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아예 손을 빼고 이쪽으로 하반을 두는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쪽을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여기에 뭐 흑돌이 있다.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만 더 놓고 손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쪽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나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뭐 그쪽은 항상 일을 받는 것이겠죠. 이쪽으로. 인공지능의 참고도를 그려보면 네. 항상 이 좌귀와 같은 형태에서 지금의 이 흙이 느는 수 네. 꼭 한 번씩 교환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참고도에서 이 수를 꼭 교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조금은 이해할 수가 힘든 것이 네. 보통 이 인간은 잘 교환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환을 하도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연구해 보면 지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되면은 그 일반적인 정석이죠. 이렇게 돼 있고 놓고 놓을 때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그냥 축이 나쁘면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축이 좀 단도치라는 것이고. 네. 근데 지금 당장 눈으로 봐가지고는 축이 100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밀고 올 때 이 끊는 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잡게 되면은 이제는 이 축은 흙이 좋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해두면 축이 성립이 되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이쪽을 단수로 치게 되면은 이것도 뭔가 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가만히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놓습니다. 일단은요. 여기도 좀 이렇게 해놔요. 같이. 여기도 좀 해놓습니다. 다섯 치면 이거 나올 거거든요. 축이 좋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나와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잡았다가는 단도 치고 두거나 이걸 단도 치면 이게 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한번 나와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축이 좋아서 흙이 단도를 칠 수 있을 때는 100으로서 이 정도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 선택이 안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은 문민정 선수는 그냥 가볍게 잡고 훗날을 도모하자 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흙은 이쪽을 가만히 이어둔 정도로 두겠죠, 이제는요. 그러면 100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하나 지켜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반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지키고,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지키고, 네. 또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둑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아직까지의 모습은 서로가 호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AI 승부 예측에서는 네, 문민정 선수가 조금은 앞서 나간다 보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앞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있고 다음에 이제는 100은 하반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반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키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요것은 완전히 안정이 돼 있고 다음에 쳐들어갈 때를 생각해가지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내실을 기하자는 뜻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냥 이런 정도가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왜 둘 수 있느냐? 이쪽이 선수거든요. 이쪽이 거의. 백의 날일자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쪽이 거의 선수거든요. 네. 이쪽 두면 거의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모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이득인지
손에 이제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고 그냥 오면 제일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수하고 이수를 보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밀어간다고 하면은 이 돌이 길이 있는 경우는 젖히고 나올 때 놓고 올 때 이렇게 늘어두면은 이 모양은 이 돌이 옴으로써 좌변은 이미 안정이 됐고요. 서로가 대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 차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변에 이 하나, 둘, 셋으로 늘어둔 모양은 상당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민종 초단은 이 하변을 전개해두는 대신 상변을 한번 밀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젖히게 되면은 이제 끊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아, 당장 끊어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로 단술 치면은 내려오고 놓으면은 단술 치고 나올 때 계속 밀어버리게 되면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정도가 되어 있으면 늘게 되면은 이거는 다섯수 다수기 때문에 이건 빠르다는 얘기고. 네. 그런데도 젖혔습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끊으면은 지금 일로 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일로 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 올 때 이제 이쪽을 막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젖힐 수밖에 없어요. 이었다가는 젖힐 때 응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젖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좀 주겠죠. 그리고 나올 땐 일을 밀입니다. 네, 밀어갑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고 젖히고 나올 때 나오고 한 번 더 밀고 나올 때 이걸 잡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놓을 때 놓고 올 때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이 모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쳐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젖히든지 젖히는 것도 좋거든요. 젖히고 나올 때 이렇게 느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흙은 이 모양을 키웠지만 백도 이 모양을 키우면서 이 모양이 좋다 하더라도 돌수에 비해서는 뭔가 요 돌이 문민정 선수는 내 눈에는 여기가 약간은 중목처럼 보입니다. 폭이 좁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물론 저는 아마추어분들 생각할 때 시청자분들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이것도 큰데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약간은 높아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상변의 변화에 대해서는 좀 모두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AI 공부를 좀 하는 기사들이라면 한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막는 것은 안 되고 느는 정도가 보통이고 이제는 100도 한 점을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요즘 선수들은 정말 초반의 시간을 거의 들이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또 세계 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박정환 구단이 월드바둑 챔피언십 2019에서 또 우승을 차지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커제 선수한테 올해 들어서 두 번의 세계대회 우승을 쟁취를 했죠. 거머쥐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바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커제 구단이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잘못하면은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대목이 많이 있었었죠. 네, 한국의 바둑팬 여러분들이 참 가슴을 졸이시기도 했을 텐데 네,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고요. 두 번 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바둑을 갖다가 커제 구단이 졌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는 뭐 운으로 물론 이긴 것도 좀 있지만 그게 다 실력입니다. 이제 커제 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박정환 트라우마에 약간 걸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요. 네. 이 90년대 정도에 이창호 구단이 그렇게 마샤오춘 구단과 대결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마샤촌 구단과 당시에 동양증권뱅가 삼성화재뱅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세계대회에서 마샤촌 구단, 삼성화재배 맞습니다. 유성 그때 연수원에서 했으니까 삼성화재배입니다. 그 삼성화재배에서 마샤촌 구단이 반패를 하는데 그때 반패를 안 해도 뭐 한 2집 반, 3집 반 정도 넉넉히 이겨졌어요. 근데 2차 구단이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반패를 끝까지 하니까 마샤촌 구단이 내가 개가가 틀렸나 해가지고 그 반패를 하다가 딱 2집을 손해봤어요. 반패를 하는 과정에서요. 예. 그러니까 한 집 반 정도를 져있던 바둑인데 딱 2집을 손해봤어요. 반패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에 2차 구단이 패감이 또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샤촌 구단이 패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마샤촌 구단이 2패도 마저 이겨가지고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겠다 하다가 반패를 하다가 손해를 2집을 입고 나서 2차 구단이 패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보고 이어가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마샤촌 구단이 완전히 졸도할 뻔한 거지 이제. 그 이후부터 2차 구단한테 완전히 마샤촌 구단이 이창호 트라우마에 딱 걸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박정환 구단과 이 커제 구단의 바둑을 보면서 옛날 그 모습이 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문민종 초단이 이 상변 날짜를 선택을 하니까요. 네, 결국 하변은 흑에게 손이 돌아왔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곳이라 볼 수 있죠. 지금 이 전체 여기도 둘 때 이 전체에서 다음에 어디 둘래 하면은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 이 둘 중에 한 군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찬석 국수배에서 문민종 초단의 바둑을 보면서 사실 또 걱정도 했잖아요. 네, 이 선수가 이 각국의 대표로 출전을 한 선수들 사이에서 너무 손이 빨리 나와서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시간 조절도 굉장히 노련하게 잘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이미 국가대표실에서 코치들이나 그 감독들이 이번에 대회 나가가지고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떤 주문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네. 네. 자, 문민종 초단과 라이진프 3단이 1회전에서 만났습니다. 중국의 천하우신 3단 그리고 일본의 세키 고타로 2단도 대결이 한창인데요. 잠시 후에 수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민종 초단이 지난해 박현수 선수에 이어 한국의 2연패에 도전합니다. 자, 1회전에서는 중화 타이페이 선수와 대결을 펼치겠는데요. 네, 오늘 바둑은 이 한 판만 중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국과 타이페이 또 중국과 일본의 대국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함께 대국장에서 진행이 되고 네. 있으니까요. 저희가 시간이 될 때마다 또 반대쪽 바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반이기 때문에 한번 중국과 일본의 바둑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문민종 초단이 좌변에 전개를 했네요. 네. 네, 문민정 초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천하훈신 선수와 세키 고타로 선수의 대결 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네, 지금 저 바둑은 천하옵신 선수가 100번이고 세키고타로 선수가 흑번입니다. 뭐 서로가 차분한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좌변에서의 어떤 전투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뭐 좌변에 있는 모양은 백의 모양은 뭐 쉽게 공격을 당할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백도를 갖다가 공격을 하긴 했지만 공격을 하면서 흑은 세력을 쌓았고 여기 백은 집을 알뜰하게 살폈습니다. 네. 자, 흑돌도 꽤 얇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다음에 이제 이런 데를 하나 밀게 되면 여기 끊는 맛 같은 것이 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끼우는 수가 좀 돼야지만 뭐 여기가 강력할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아직까지 끼우는 수는 별로 눈에 안 보입니다. 물론 여기를 끼우려고 한다면은 흑이 이 구자를 하나 두고 올 때 여기를 하나 두고 네, 이걸 해놓고 나서는 여기 끼우는 수가 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이 끼우는 수가 아, 네. 이렇게 둬서 물론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 또 같이 끊는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를 두고 나서 올 때 이쪽을 두게 되면 일단 끊는 수는 성립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따내고 단수 치면은 이어서 이것이 패의 모습을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은 흑도 상당히 좀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끼우는 수는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행마가 꽤 어려운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본다면요. 네. 흑과 백 중에 좀 어느 쪽이 편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흑백 간에 누가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모양이 대략 한 10집 정도에서 한 서너 집 정도는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과 이거를 합치면 15집 이상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한 10집, 한 7, 8집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5집 정도 모양은 돼 있어요. 백도요. 근데 흑이 지금 이 모양도 한 10집은 돼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한 10집은 돼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10집은 돼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긴 승부라고 이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자, 문민종 초단은 자리에 돌아온 것 같고요. 네. 문민정 초단이 이쪽을 두고 나니까 흑은 여기를 지킨 장면입니다. 좋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붙여서 공격하는 수가 아주 강력해져요. 그래서 백도 이제는 마냥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귀에서 붙여서 좀 안정을 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쪽으로 붙이고 막을 때 호고 치는 수도 있고 이단을 치는 수도 있고 네. 끊는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을 취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민종 초단이 좀 선택이 기로에 서게 되겠는데요. 네, 대만 중화 타이베이 선수도 굉장한 속기로 두어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두 판 다 아직까지는 서로가 잘 어울린 판이어가지고 어느 누구가 뭐 우위를 점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양쪽 모두 자, 팽팽한 진행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국 선수의 바둑을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문민종 선수가 꽤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33분가량 남아 있고요. 중화 타이베이의 라이진푸 선수는 아직도 거의 50분 가까이 남아 있어요. 꽤 차이가 벌어졌네요. 네. 문민정 선수가 긴장을 안 한다고 하지만 일단 네, 한국을 대표하는 이 대표 선수로서는 사실은 여태까지는 그 말단으로 대표 선수가 된 적은 있어도 이렇게 혼자 주체로 한국 대표로 나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네. 약간 긴장되는 건 사실이겠죠. 좀 긴장을 떨쳐버리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정말 어떤 수를 생각해 봐야 할까? 이 다음 수가 어려운 장면일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인공지능은 이 다음 수를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인공지능의 모양을 한번 보기로 할까요? 인공지능도 역시 이렇게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이고 놀 때 젖혀가는 것이 보통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두고 이걸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만약에 들여다보게 되면은 백은 여기를 이으려고 안 할 겁니다. 막 이걸 끊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공지능은 여기 들여다보는 수는 아예 나오질 않고 여기를 가만히 이었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호구를 치고요. 그때 여기를 다 씌우고 여기를 붙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를 지켰네요. 이렇게요. 그렇게 예. 그렇게 멀리요. 네, 그거 놓고 올 때 이런 정도로 두는 것이 보통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100이 여태까지 과정은 조금 좋다. 뭐 한 48대 52 정도로 네. 100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8대 50이라는 것은 뭐 완전 호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초반 포속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7시 반으로 보통 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집에 대한 오차가 보통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5 보통 시작을 할 때 보면은 뭐 45대 5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거기까지는 거의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48대 50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은 7시 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6시 반으로 되어 있다면은 흙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는 호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요. 인간들의 바둑에서는 이렇게 두고 나서 올 때 젖히고 나올 때 놓고 이걸 두고 나서 오면은 역을 잇는 것보다는 보통 역을 많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이으면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밀면은 나오고 이렇게 오면 이런 식으로 씌워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 백이 좀 기분이 나쁜가요? 이 흐름은 백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썩 안 좋죠, 이제는요. 뭐 더 강력하게 둔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 뭐 이런 식으로 씌우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붙이고 놀 때 이거 올 때 이렇게 잡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백이 좋아요. 끊어 잡는다 하더라도 훗날이 껴붙이는 맥이 좀 있거든요. 껴붙이는 맥이. 네. 그다음에 이 모양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일단 문민정 선수 그냥 가만히 한번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밀게 되면은 느는 것이냐 뛰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문민종 초단
이라고 하면 좀 전투적인 기풍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네. 종전의 이 참고도는 백이 이 아래쪽에서 실리를 선택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뭐 이런 것과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민정 스타일은 약간 좀 공격적인 바둑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오는 것이 네. 좀 문민정 스타일로는 맞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중화 타이페이의 라이진프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려진 바가 많지가 않아서요. 네. 자, 오늘 바둑을 보면서 과연 이 선수가 어떤 기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살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문은 이 각국을 대표하는 영재들 이 네 선수가 우리나라의 문민정 선수 외에는 아직까지 기풍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바둑을 갖다가 한 번씩 보면서 아마 이 바둑이 지금 오늘, 내일, 그다음에 모레까지 3일 연속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이 4개국의 영재들이 기풍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나올 것 같이 보이고요. 예, 모레 정도 되면 완연하게 좀 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뭐 제 일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미는 것이 제 일감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여기에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라면은 이렇게 붙이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미는 것이 좀 아프죠. 밀 때 젖힐 수는 없거든요. 젖혔다가는 끊어서 안 되거든요. 이건. 네, 이런 모양은 안 됩니다. 네, 좀 활용을 너무 많이 당하죠. 그렇죠. 이건 활용을 많이 당하고 지금 이런 정석이 되고 나면은 요 돌 하나가 이 돌이 아주 의미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대학수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 민다가 한다면 이렇게 느는 모양인데 이거 나면 또 밀 때도 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 급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왠지 좀 흙으로서는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은 보통 제일 일감일감 밀어야 되는데 밀 때 이걸 띄게 되면 어떻게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느는 것이 급소는 급소인데 이게 늘어도 지금 뭐 이런 데 이렇게 딱 짚어가게 되면은 나오면은 막고 이걸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은 물론 우변에 집은 생겼지만 지금 좌변의 백의 모양과 이 돌이 갑자기 매치가 되면은 상당히 좋은 세력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이것은 백이 좀 기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흙은 여기를 껴붙여 가지고 끊는 매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준비된 수가 있죠. 바로 여기 딱 끊는 수입니다. 붙이는 수입니다. 나올 때 이런 데는 딱 끊어 먹게 되면은 네. 이 다음에 둘 데가 없어요. 잡는다면 어떨까요? 잡는다면은 네. 이 단수를 한 방 치고요. 네. 기세로 이건 따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쳐놓습니다. 그다음에 입고 나서 이걸 젖히게 되면은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살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죽이면서 이 전체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씌워가게 되면요. 이 넉점에 상당히 곤란을 당할 뿐더러 물론 죽지는 않겠죠. 두다 보면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놓고 이런 식으로 돼서 대충 이런 모양이 되어가지고 여기 뭔가 하나 오게 되면은 아주 여기 눈이 내렸죠. 네. 네, 근사한 모양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것은 안 되겠죠. 어쨌든 이거는 밀었습니다. 네, 당하기는 싫은 자리로 보입니다. 백도 느느냐 한 칸 뛰느냐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느는 것은 조금 무거워 보여요. 그러니까 뛰는 것이 보통 같이 생각됩니다. 뛰는 게 보통이 아닐까. 지금 당장 껴붙이는 것은 이게 호칠 때 이것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나오면은 막아버리고요. 오는 것도 역시 이쪽으로 두버리면은 이건 걱정할 게 없어요. 여기를 와야 되는데 이때 붙이고 나올 때 이게 끊는 맥 같은 거 등등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역시 한 칸 뛰는 것이
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백도 경쾌하게 또 한 칸 뛰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문민종 초단은 이 라이진프 선수와는 첫 대결이고요. 네. 좀 다른 선수와의 상대 전적은 없을까 또 찾아보니까요. 중국의 천하오신 선수와도 역시 상대 전적이 없고요. 네. 일본의 이 세키 고타로 선수와 딱 한 번 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문민정 선수 보고 이 선수 중에 아는 선수가 있냐 했더니 뭐 없는데 일본 선수하고는 옛날에 바둑을 한번 둔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뒀느냐 했더니 뭐 제가 갓 입단했을 때 이때 이민배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나가서 둔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겼느냐 물어보니까 아마 이긴 것 같다고 다 끄덕끄덕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자, 2017년 이민배 세계 신예바둑 최강전에서 또 예선전을 세키 고타로 선수와 펼쳤는데요. 당시에는 문민종 초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역시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이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다음이 백은 어떻게 두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1감에는 저는 이렇게 두는 수가 제1감으로 보이는데 네. 과연 이제 문민정 선수는 이제 어떤 수를 택할는지 감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문민정 선수하고 라이즈프 선수가 제가 얘기한 대로 많이 두니까 한편으로는 좀 기분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네. 자, 중앙에서 날일자로 짚어가면서 또 동시에 약점을 지켜가는 수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유승희 선수가 유승희 선수네. 유승희 캐스터가 저보고 좀 제법인데 하는 것 같이 딱 보이는데요. 네. 네.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저는 이 문민종 선수의 이 다음 수 맞히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벌어진 용성전 32강전에 제가 본선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시니어 중에서는 좀 잘 나가는 선수입니다. 저도요. 알고 물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젠 승부에서는 좀 한결 낫지만, 네, 그래도 네, 여기서가 흙이 닿으면 수가 좀 어렵죠. 뭐 이쪽으로 밀자니 뛰는 것도 있고 느는 것도 있고요. 네. 한 번 밀면 자꾸 밀어야 돼요. 네. 네. 만약에 딴 데를 두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딴 데를 어디 뒀다, 뭐 어디를 뒀다 하면은 이런 데 막히게 되면은 이것은 뭐 기분이 아주 안 좋죠. 그래서 한 번 밀게 되면 이건 자꾸 밀어야 돼요. 자꾸 밀어야 되는데 자꾸 늘게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 모양의 급소는 좀 여기거든요. 이 급소를 찔러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급소가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붙이고 나올 때 여기 끊는 맥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자, 아래쪽에서 밀어갑니다. 여기서는 보통은 한 칸 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미는 수가 급소가 되기 때문에 늘 수는 없어요. 끊기기 때문에 이걸 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걸 단수치게 되면은 이건 좀 괴롭습니다. 막으면 끊어서 기분 나쁘고 늘어도 네. 역시 이런 데 하나 딱 끊는 것도 좀 아파요. 이게 웬 떡이냐 축인데 네.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나와 놓고 나서 잡을 때 물론 급방 때리면 기분이 좋겠지만 나도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걸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거북등이라 한지언정
이 넉점을 잡았다는 것은 2점 주고 넉점 먹었으니까 이것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가 거의 다 집이거든요. 이제는 붙이고 놓고 이제 끊어도 늘어버리는 그만입니다. 별 수 없어요. 네. 또 여기서 이렇게 젖힌다 하더라도 단도 치고 나올 때 단도 치면 이것도 그만이에요. 더 이상 투가 없습니다. 지금은 느는 것이 보통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라이젠프 선수는 아주 철저한 실리 위주의 바둑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개의 귀 중에서 흑은 좌상귀를 차지를 했고요. 네. 좌하귀와 또 우상귀는 백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문민정 선수는 지금 이 실리와 세력, 이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자, 본 대회에서 또 지난해에는 한국의 박현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네. 당시 우승까지 정말 운 좋게 또 차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네 선수가 첫날 이긴 선수가 두째 날 다 지고 또 첫날 진 선수가 두째 날 이기는 바람에 네 선수가 모두 1승 1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둑을 둬가지고 무조건 2승 1패가 두 사람이 나올 수밖에 두 사람이 2승 1패가 나오고 두 사람은 1승 2패가 되는데 네. 그때는 2승 1패가 되면은 승자승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박관우 선수가 그때 중국하고 타이페이한테는 이겼는데 아니지 일본하고 타이페이한테는 이겼는데 중국 선수한테 지는 바람에 중국 선수가 이겼으면 중국 선수가 우승인데 중국 선수가 지는 바람에 중국 선수가 오히려 꼴찌가 되고 네. 우리 박관우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된 것이죠. 승자승으로 해가서. 그렇습니다. 네. 자, 문민종 초단 이 늘어가는 수를 두기 전에 좋기부터 수순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선수의 초반전 정말 균형 있게 잘 잡혀가면서 또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